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만 가득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고 삶이 바빠 친구들도 멀어지고 자식들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당장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라는 말로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실행합시다. 남과 비교하는 삶, 자식들에게 기대는 삶,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은 이제 모두 버려버리고 미련 없이 편안하게 떠나기를 소망합시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의 자랑은 살아온 수고밖에 없어. 친구들을 만나 서로 고생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얼굴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지나간 내 인생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얼굴의 주름은 내가 가진 지혜이며 경험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연륜 있는 사람답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멋진 삶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노년에는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평생의 단짝이 되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되는 조건 세 가지는 첫째, 근처에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 취향이 같아서 예를 들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셋째,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건강도 취향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늙지 않는 뇌를 만들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젊은 뇌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이 되어 여행을 가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다면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힘들어도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어느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참 잘 살았다는 사람은 삶의 끝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노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순간의 감정에 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마음을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표로 활약한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58세로 5년 전에 한 종목을 접하고 그해 서울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메달도 땄습니다. 이 선수는 사고로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장애인 협회 회장을 만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멘탈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60세가 가까운 나이에 경기 준비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며 노력합니다. 이 선수는 함께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 평균 나이가 60대 이상이라 70대까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60세가 되어 인생의 반환점을 맞아 새 삶을 꿈꾸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해도 후회되는 일들이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60대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60대 99%가 가장 후회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기 전에 60세, 즉 이수는 무슨 뜻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수는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귀가 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바가 없고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0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되었는지는 앞으로의 내용에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이고 고약한 성격의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에게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지금껏 나를 믿어주고 앞으로도 내 옆에 가장 오래 있어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적이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퉁명스럽고 시키기만 좋아하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인생이 제일 안쓰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산다고 말씀하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바늘과 실처럼 단짝 친구처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만큼 대우받게 되고 배우자에게도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배우자의 행복한 웃음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일임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는 배우자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감과 이해도 빠릅니다. 밖에 새어나갈 일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배우자도 인생의 후반에서 참 잘 만났다, 그동안 행복했다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모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저축하여 은퇴를 했을 때 알맞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갈수록 자녀의 결혼 비용과 병원 치료비와 같은 돈이 나갈 곳은 계속 생깁니다. 이처럼 돈 나갈 구멍이 점점 커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서글픈 것은 둘째치고 대우도 못 받는 세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버는 것은 고정인데 쓰는 것이 많아지니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형편을 친인척과 비교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거나 모임에 나가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요즘은 돈 없는 부모를 자식이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면서 지금껏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덩달아 몸까지 아프게 되어 결국 많은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없어지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앞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아둔 대부분의 돈을 자식에게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시는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릴 때 잘해주지 못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져 무리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집에서 쫓겨나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기에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 인생을 위해 내 몫은 충분히 남겨둔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돈이란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받쳐줘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에 쓰는 의료비의 50%는 죽기 10년 전부터 집중되는데 이때에 돈이 없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면 내가 노후를 이렇게 보내려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나 하면서 서름과 억울함까지 더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쉬운 것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잘 지켜내려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일보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 인지력 감퇴는 자연적 노화 현상이라 사실상 예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과 독서, 바둑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운동은 뇌 기능 유지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내 몸에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은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그 고비를 넘기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젊었던 그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도록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흔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 60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선주를 봤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선주의 모습이 마치 자식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 좋은 마음이 드셨나요? 만약 아직 선주를 보지 못했다면 선주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내 자식 키울 때는 살기 바빠. 예쁘지만 그 모습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딸보다 선주가 10배는 더 이쁘다고 말씀하시고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선주는 느낌이 정말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담도 있었을 테지만 선주는 그냥 이뻐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 사랑을 듬뿍 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못 준 사랑을 손주한테 주려고 더 이뻐해주고 잘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손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사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볼 때면 애도 안 가질 거면서 왜 결혼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더욱 귀한 손주를 봤을 때 행복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최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하나뿐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연이니? 별일 없지? 우리 승연이 집에 있니? 승연이 좀 바꿔줘라. 승연이 학교 갔지. 올해 여름에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엄마. 아이고 그래. 이따 전화하마. 딸은 시도 때도 없이 손주를 바꿔달라는 할머니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할머니는 직접 손주를 보러 오지 않고 전화로만 손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최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남편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집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시어머니를 도와 겨울 김장을 할 때면 땅을 파서 김치를 담근 독을 묻어두었고 다음에 5월이 되면 쉰내나는 김치독을 정리했습니다. 최 씨 남편의 집은 서울이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 대부분의 집들은 한옥이었고 최 씨나 주변 이웃들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경작하며 닭을 길러 달걀을 자급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제철 채소를 먹었는데 그때의 맛을 최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탁기도 없어서 집안일이 힘들었는데 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세탁기가 생기면서 집안일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지 않았던 최 씨의 시어머니는 최 씨에게 자식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너무 많이 낳으면 몸이 상한다며 최 씨를 항상 신경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와 며느리와는 겸상하지 않았고 최 씨네가 얼른 아들을 낳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결혼 초반에 최 씨네가 소식이 없을 때 항상 아들과 최 씨를 불러 하루에 한 번씩은 닥달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몇 년 후 아들을 낳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딸을 낳았습니다. 최 씨의 시아버지는 손주 아들을 봤을 때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최 씨는 물론 최 씨의 남편도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와 남편은 농사를 하며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 남편과 최 씨가 일을 할 때면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어머니 같았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최 씨와 남편은 농사를 접고 도심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았고 최 씨는 집안일에 전념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 자식들에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손찌검까지 하는 일은 없었지만 매를 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일하다 받는 스트레스까지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었습니다. 최 씨의 자식들은 최 씨의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자식들은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온화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 소리를 들었어야 했지만 점점 자식들이 커가면서는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커가고 결혼 정년기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맘쯤 모임을 나갈 때마다 손주 자랑을 하나 둘 하는 지인들 때문에 거슬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손주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순자 언니, 아들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빨리 낳으라고 해. 진짜 너무 이뻐 죽겠어. 이렇게 최 씨의 지인은 최 씨를 만날 때마다 자기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카톡으로 손주 사진을 시도 때도 없이 보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자기 손주는 자기나 이쁘지 남이 뭐가 이쁘겠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랑을 일삼던 지인은 자기가 손주를 자식들 대신 키워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8살 된 손주가 있는 다른 지인은 자식도 소용없는 세상에 손주는 어릴 때 귀엽고 예쁠 뿐이야. 다 크면 소용없어. 새끼 땐 호랑이 새끼도 귀엽고 이쁜 건데 손주 사실 예쁘긴 하지. 그런데 다 헛짓거리 하는 거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을 겪어보지 못했던 지인은 이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자랑을 쉬지 않고 하는데 최 씨는 머리가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최 씨의 맏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최 씨에게 애를 낳고 살지 않겠다고 진작에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최 씨의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예전 성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둘이 잘 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기세등등했던 최 씨의 아들은 최 씨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기는 하나 낳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만 살 거면 왜 결혼하는지 엄마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내 아내도 일 욕심이 있고 나도 욕심이 있어서 애 낳으면 누구 하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키우다 보면 다 잘 키우게 돼 있는 거지. 아이 키우면 돈이 오죽 나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봐야 집 한 채 못 사는데.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살려고. 이런 최 씨의 잔소리를 아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최 씨도 더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만하라는 남편의 말에 최 씨의 속은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네는 아들이 약혼을 하자마자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최 씨네도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맏아들이었기에 무리해서 집까지 해줬는데 뭔가 배신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집을 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맘때쯤 딸이 결혼했는데 딸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간 아들을 조금 더 챙겨줬었는데 이제는 모든 좋은 음식을 딸과 사위를 위해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년 뒤 딸은 손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바로 손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임신하고 사위가 미국으로 직장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손주를 영상통화로만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서 딸 내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처음 손주를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 씨의 손주는 할머니를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울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손주의 발을 아주 소중히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자식들에게 손주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최 씨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는 잘 안 씻고 그랬지만 손주를 본 뒤 깔끔해졌고 40년간 피워오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 있어 손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딸은 손주를 데리고 최 씨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자식들도 낯설 만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렇게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한없이 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엄하고 불편하고 가부장적이었는데 손주에게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식들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손주 안 낳았으면 족보에서 파였겠네. 손주를 위해서라면 빈털터리가 돼도 좋을 것 같다. 피해 군주인 태종 이방원도 첫 손녀인 정소공주를 엄청 예뻐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사골뼈까지 직접 사와서 10시간을 넘게 고아 손주에게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툭하면 자기의 손바닥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이 말렸지만 한동안 이런 할아버지의 못 말리는 행동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최 씨네의 행복을 오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오토바이를 즐겨 탔는데 그만 도심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이 최 씨가 사는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같이 웃었는데 딸이 호들갑 떨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엄마, 왜 아이가 넘어졌는데 웃어? 얘야, 호들갑 떨지 마라. 부모가 담담해야 아이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도 그래야 강하게 크고 그래도 달래주면 더 운다고. 엄마 말 좀 들어. 하지만 손주를 너무 예뻐한 게 문제였을까요? 점점 딸은 육아를 할머니에게 떠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점점 최 씨는 육아를 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얘야,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와? 힘들어 죽겠다. 나 오늘 야근이야.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 취직을 했던 딸은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일 나가면 되지. 왜 맞벌이를 하려고 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아이 잘 키우고 뭐라도 해주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놔야지. 딸은 손주를 엄마에게 안겨준 것 자체로 큰 효도라도 한 듯 최 씨에게 다 떠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이 처음에 집 근처로 이사 올 때 반겼는데 이것을 계기로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말한 것을 최 씨는 이내 후회했습니다. 요즘 아들 가진 부모는 요양원에서 죽고 딸 가진 부모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고 만나면 귀여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보다 보면 칭얼대니 달래도 잘 안 달래질 때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잘 달래주기 힘들 때는 그냥 두고만 본 적이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손주를 돌보면서 최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맘쯤 최 씨에게 자랑을 일삼던 지인도 손주를 돌보느라 디스크가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 씨의 자식들은 잘 안 울었던 것 같은데 손주는 어찌나 잘 울던지 할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딸과 손주가 오면 반가웠지만 가면 더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쉬지 않고 딸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없으면 삶의 낙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할머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딸 내외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민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손주를 낳을 생각이 없었고 첫째 며느리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었고 딸과 손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 자랑이 판치던 모임에서 할머니는 나온 지 오래되었고 손주를 돌보느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시간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웠던 손주를 데리고 이민을 가겠다는 딸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진심이었던 딸 내외는 그래도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영어도 배우고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부려먹더니 이런 결정을 오래전에 했음에도 할머니에게는 떠날 때가 돼서야 알려준 딸이 괘씸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짐이 될까봐 차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같이 가자는 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딸의 미래에 할머니는 더욱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영상통화 많이 시켜줄게. 이 말을 남기고 딸은 얼마 안가 손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와 그간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린 것일까요? 할머니는 이럴 거면 손주를 맡아주지도 예뻐해주지도 말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손주와 딸이 떠나니 할머니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주변의 지인들은 다 떠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떠나고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영상통화를 자주 시켜주겠다던 딸의 말은 역시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시차도 달랐고 할머니가 무료한 시간에 항상 거기는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귀찮아하는 딸의 반응도 힘들었습니다. 지연아 몇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 승연이는 일어났어? 엄마 오늘 주말이야. 승연이는 아직 자고 있어. 이따가 전화할게. 말만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가 오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렇게 쓸쓸한 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내 몸이 아프니 다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때부터 매일 산책을 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 그중에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그림 그리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물감을 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인들이 손주 자랑하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그렇게 부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그냥 넘겨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 손주를 못 본 지인도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손주 자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입에 내 자식 손주가 오르내리는 것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기억도 살려서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뒷베란다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제철 채소들을 심었는데 그것을 곁들여 요리를 해먹으면 맛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딸에게 연락하는 빈도도 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다시 한국으로 내려오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손주는 어느덧 중학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손주는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딸은 예전 습관처럼 아직 중학생이 되지 않은 아이를 할머니 집에 맡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손주가 다 커서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동안은 밥과 빨래도 해줘야 하고 집안일이 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도 어차피 집에 오면 핸드폰 하기 바빴고 할머니를 영 편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할머니와 지낸 시절이 있으니 조금 살가운 사이도 기대했지만 이는 할머니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딸의 말을 잘 안 듣는 손주의 모습이 영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주라도 내 자식 힘들게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래도 손주보다는 자식이었습니다. 요새 부쩍 사춘기인지 짜증이 늘어난 손주는 딸의 말에 항상 토를 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최 씨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도 더 이상 할머니 집에 손주를 데려오는 일이 없었고 할머니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딸과 손주는 가끔 보고 나머지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작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머니의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최 씨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주를 위해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시절을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손주를 보며 예뻐하는 것과 손주를 직접 키우는 것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손주와는 거리를 두고 그냥 멀리서 그리고 가끔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든 나이가 들면 자식이든 손주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황혼 육아로 건강을 잃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 조금 안 도와주더라도 현명하게 알아서 방법을 다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 손주를 보지 않았다면 미리 손주를 맡아서 키울 생각은 없다고 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도 내 자식의 애를 돌봐주고 싶다면 돌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자식들에게 휴식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도 받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들을 잘 못 키워줬다는 생각에 손주까지 떠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 못한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